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면서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오차범위 내였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채권 수익률 급락으로 인해 나스닥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네,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아주 약간 넘었죠. 또 전년 대비로는 5.4% 상승을 했고 이건 역시 시장 기대치를 아주 약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높은 수치인 건 맞고요. 1991년 1월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이죠. 에너지 가격은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 중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CPI는 전월 대비 0.2% 올랐고 연간으로는 4%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기업들이 이 오르는 원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페드가 예상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이고 내일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인데 사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에 시장은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PPI가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54,0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러시아의 재무부 차관이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57,000달러 정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업이나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은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이 0%까지 하락을 했고 미국의 비중은 17% 정도에서 35%로 2배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때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 75%를 차지했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사실상 아웃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가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문제를 셀프로 해결해주고 비트코인 채굴장이 전 세계로 분산되면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루게 해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딱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집중돼 있던 비트코인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특히나 미국 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거라고 이미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 몇 달 만에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CBDC를 활성화해서 달러를 이겨보려는 중국의 과욕으로 중국은 미래에 가장 강력한 자산 시장에서 스스로를 축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력, 특히 라이벌인 미국에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1위 자리를 셀프로 넘겨준 거죠. 아마 먼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꺾을 수도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역사에 남을 바보짓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 후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항공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는 여행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그로 인해 급락을 했고 어차피 항공사는 사정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다른 항공사도 오늘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에어비앤비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듯이 저는 여전히 항공사 그 외 다른 여행주들을 현재 단계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다른 얼마든지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여행 관련주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가 FDA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엄청난 급등 이후에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화이자는 부스터샷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고 또 머크에서 경구 치료제 등을 개발하면서 경쟁자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가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습인데요. 하지만 주가 급락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한다 하여도 $300 중후반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경우에 주가가 한 번에 회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2중 바닥, 3중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어제 블룸버그에서 칩 부족 문제로 아이폰을 원래 목표인 9천만 대에서 거의 1,000만 대가량 예상보다 적게 생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에 힘을 받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10월 18일에 이벤트를 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맥북 등의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M1X 맥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구매 희망하고 있는 품목이어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현재 애플 주가보다 18일에 있을 이벤트에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오늘 나스닥이 강했음에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현재 $800를 뚫긴 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주저하는 투자자가 많은 모양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에서 모두를 놀래킬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하락했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현재의 주가 위치를 생각했을 때 $800가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지난번 박스권의 지지선이었던 $770 부근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 실적 발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주가가 좀 올라서 $800 중후반대에서 실적 발표를 맞이한다면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더라도 $800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야 전고점을 도전해 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까봐야 하는 거지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죠. 하지만 또 그 무의미한 예측을 하는 게 제 맛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3분기 실적을 예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또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여도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내일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